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명 불가능한 힘의 존재부터 우주를 가득 채운 기묘한 신호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론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블 장력, 허벨 텐션과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는 이상 방사선 같은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가시적인 것을 넘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서 다음 큰 도약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들을 살펴봅니다. 우주 거대 구조, 카즈믹 웹, 속에 잃어버린 중입자, 미싱 베리안즈. 문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즉 은하, 별,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양성자, 프로탄과 중성자, 누트란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 오어드네리 매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가시광선, 적외선부터 X선, 전파까지 가능한 모든 파장에서 빛을 감지하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 속 이 물질을 측정하고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이 예측하는 중입자 물질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감지되는 암흑 물질과는 달리 이 잃어버린 중입자들은 빛과 상호작용하고 측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물질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관측 결과와 우주 배경 복사, CMB에서 파생된 이론적 예측을 비교했을 때 명확해졌습니다. 빅뱅의 희미한 장광인 이 복사는 우주 초기의 구성을 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반 물질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측정값들은 중입자 물질이 우주의 전체 질량 에너지 함량의 약 5%를 차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성운, 별, 성간가스, 은하 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적인 물질을 세어보았을 때 그들은 예측되어야 할 양의 약 절반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이 불일치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중입자들이 일반 물질이라면 중력, 빛, 그리고 다른 힘들과의 상호작용이 그 존재를 드러냈어야 하지만 잃어버린 물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력한 가설은 잃어버린 중입자들이 은하나 성간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주 거대 구조를 구성하는 거대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구조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은하와 은하단 사이를 가로지르며 얽혀있는 가스와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필라멘트, 실타래, 네트워크입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이 필라멘트를 따라 배열되어 구조를 형성합니다. 은하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있지 않고 과학자들이 이제는 잃어버린 중입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는 희박하고 확산된 가스 구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은 이 필라멘트 전체에 걸쳐 극도로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로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숨겨진 물질을 따뜻한 뜨거운 은하간 매질, WTM, 오어마트 인터걸렉팅 미디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0만에서 1000만 켈빈에 이르는 온도를 가진 극도로 희박한 고온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가스는 별처럼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고 대신 자외선과 X선 파장에서 희미하게 빛나기 때문에 기존의 망원경으로는 관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가스가 풍부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밀도는 입방미터당 몇 개의 원자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최첨단 장비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WTM을 감지하려면 창의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퀘이자워즈의 빛에서 흡수선을 찾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퀘이사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나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은하간 가스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산소, 탄소, 수소와 같은 특정 원소들이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에서 빠진 부분을 분석하여 우주 거대 구조에 이온화된 고온가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천드라, X선 관측소와 유럽 우주국, ESA, XMM 루턴 같은 X선 망원경은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퀘이사 빛을 연구함으로써 잃어버린 물질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높게 이온화된 산소를 감지했는데 이는 은하간 공간에 뜨겁고 확산된 가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미약하여 탐색 과정을 더디고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돌파구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 고속 전파 폭발, FRB,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발생하는 이 수수께끼 같고 극도로 강력한 전파는 단지 밀리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이 폭발들이 은하간 공간을 이동할 때 자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신호의 다른 파장들 사이에 작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 지연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신호가 통과한 총 물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FRB를 사용한 최근 연구는 잃어버린 중입자들이 실제로 은하 사이의 희박한 고온가스 형태로 우주 거대 구조 속에 숨어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스가 광대한 거리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X선 방출은 극도로 약하여 대부분의 현재 망원경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감지하기 어렵고 이들이 포함하는 잃어버린 물질의 정확한 양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은하단을 우주 돋보기로 사용하는 또 다른 관측 기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 그래버테이셔널 렌징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거대한 물체가 배경 광원에서 오는 빛을 휘게하고 왜곡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멀리 있는 퀘이사나 은하가 거대한 은하단 뒤에 놓여 있을 때 은하단의 중력은 빛을 휘게하고 확대시켜 천문학자들이 너무 희미하여 감지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술을 X선 관측과 결합하여 연구원들은 은하간 매질에 숨어있는 중입자들에 대한 증거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 결과 잃어버린 중입자 물질의 대부분이 발견되었음을 시사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그 정확한 분포를 지도하고 총 질량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LCM은 균일하지 않고 덩어리져 있으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일부는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중입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감지 방법은 구조의 다른 부분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X선 망원경은 가장 뜨겁고 밀도가 높은 영역을 찾는 데 가장 적합한 반면 FRB는 더 확산된 영역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단일 기술만으로는 잃어버린 중입자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천문학자들은 은하간 매질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결합하고 결과를 상호 참조해야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추가적인 중입자가 초고온 플라스마나 은하에서 나오는 에너지 흐름과 같이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X선 관측소인 아테나, 어시너는 기존 장비보다 훨씬 더 높은 민감도로 우주 거대 구조의 뜨거운 가스를 연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아테나는 은하간 공간에 중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거대한 전파 망원경 배열인 제곱킬로미터 배열, SKA, 과 같은 다른 임무들은 FRB를 우주 탐사선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잃어버린 물질을 지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입자 물질의 분포는 은하가 형성되는 방식, 은하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온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일반 물질의 상당 부분이 우주 거대 구조에 존재한다면 이는 은하 사이의 공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우주의 진화에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중입자들은 은하 안팎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순환의 일부일 수 있으며 별의 형성 과정을 촉진하고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 카즈믹 레이즈,
수수께끼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초고에너지 입자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우주선은 모든 방향에서 지구를 끊임없이 강타하고 있으며 많은 우주선이 태양이나 초신성 잔해에서 유래한 비교적 저에너지 입자인 반면 일부는 우리의 현재 천체 물리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는 극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고에너지 우주선, 유익샤워즈은 인류가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낸 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세기 초 기구 실험을 통해 대기 중에 예상치 못한 이온화 수준을 감지했을 때 우주선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원들은 이 입자들이 주로 양성자와 원자핵이며 우주를 초고속으로 여행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선은 비교적 저에너지이지만 극단적인 에너지를 가진 작은 부분은 가장 격렬한 천체 물리학적 사건, 즉 활동성 은하핵, 액티브 걸렉팅 누클리아이에 폭발하는 별과 심지어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미지의 근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감지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우주선은 1991년에 지구를 강타한 오마이갓 입자, 오마이갓 파워티켈라고 불리며 약 3 곱하기 1020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이는 빠르게 던진 야구공이 글러브에 부딪히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이 단일 양성자는 우주에서 관측된 어떤 입자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했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전 과제는 이러한 고에너지 우주선이 큰 비와 상호작용하여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GZK 한계, 그리전 제트스핀 커즈민 리미트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우주의 광대한 거리를 이동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오마이갓 입자와 같은 입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빛이 우주를 통해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과 달리 우주선은 전하를 띤 입자이므로 여행하는 동안 자기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감 및 은하간 자기장은 이 입자들을 희귀하고 산란시켜 그들의 궤적을 근원지로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주선이 지구 대기로 진입할 때 상층 대기의 분자들과 충돌하여 확산되는 2차 입자들의 폭포, 에어 샤워를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아르헨티나의 피에르 오제 천문대, 피에어 오거 어브저버토리와 유타의 텔레스코프 배열, 텔러스코프 어레이 과 같은 거대한 지상 탐지기를 사용하여 이 공기 샤워를 연구하고 원래 우주선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우주선은 양성자이지만 일부는 철이나 탄소와 같은 더 무거운 원자핵입니다. 그러나 유컬은 훨씬 더 기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이들이 표준 물리학 모델에 맞지 않는 예상치 못한 입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용하는 새로운 근본 물리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뇌플 활동성 은하핵 주변의 강력한 충격파에 의해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거대한 에너지 제트를 생성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폭발 중 일부인 감마선 폭발, 게머레이 버스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폭발은 거대한 별의 붕괴나 중성자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며 단 몇 초 만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주선이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에서 가속된다면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발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 입자들이 초대형 가상 입자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이 입자들은 우주 초기에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종종 대통일 이론이나 심지어 촉근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붕괴될 때 고에너지 우주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주선이 우주의 초기 순간부터 남은 시공간의 가상적인 균열인 우주끈, 카즈믹 스트링즈, 과 같은 시공간의 위상 결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우주선의 근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 중 일부는 명확한 근원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뉴에클 활동성 은하와 같은 강력한 천체 물리학적 근원에서 유래한다면 과학자들은 이 입자들의 도달 방향과 알려진 근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가장 에너지가 높은 우주선은 무작위적인 방향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며 근처 은하나 다른 알려진 근원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나사의 다중 메신저, 천체 물리학의 극한 탐사선, 과 같은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여 지구 대기에서 생성되는 자외선 성광을 관찰하여 우주선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 입자들을 위해서 연구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지상 탐지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수수께끼의 광선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초고에너지 우주선이 미확인된 과정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면 이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 릴시, 나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떤 실험도 달성할 수 없는 물리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자 중력, 여분 차원, 또는 암흑물질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허블의 수수께끼는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거의 한 세기 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측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 사이의 공간을 늘린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이 팽창 속도를 허블 상수, 허벨 칸스턴트라고 하며 이는 우주의 역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려스러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팽창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블 장력, 허벨 텐션이라고 불리는 이 불일치는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표준 촉광, 스탠다드 캔들즈이라고 불리는 물체를 사용하여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밝기를 가진 천체로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겉보기 밝기를 기반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촉광 중 하나는 아해형 초신성, 타입 I 슈퍼노비이라는 폭발하는 별 유형으로 이 초신성은 항상 거의 동일한 밝기로 폭발함으로 광대한 우주거리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거리 측정과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결합하여 우주의 국부적 팽창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부터의 팽창을 측정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에 의존합니다. 이는 캔비를 연구하여 수행됩니다. 1964년에 처음 감지된 이 장광은 우주가 고작 38만 년 되었을 때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캔비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분석하여 당시 우주의 초기 조건, 즉 팽창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물리 법칙에 기반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우주가 오늘날 얼마나 빨리 팽창해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문제는 이 두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랑크, 플랭와 같은 위성이 수행한 캔비 기반 측정은 약 메가파섹당 67.4km/초의 허블 상수를 시사합니다. 이는 약 326만 광년 거리당 우주가 초당 67.4km씩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허벨과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과 같은 망원경을 사용한 표준 촉광 및 초신성 기반의 직접 측정은 약 메가파섹당 73km/초라는 더 높은 값을 제시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측정상의 단순한 오류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에 무언가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불일치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두 방법 중 하나에 알려지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표준 촉광의 보정이 약간 틀렸거나 CMB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재시험과 데이터 재분석을 통해 이 차이를 설명할 만한 명확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론의 표준 모델, 스탠다드 마델 오브 카즈말러지은 우주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일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공간의 팽창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일부 연구원들은 미확인된 힘이나 입자가 현재 이론에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팽창 속도를 변경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암흑 에너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예상과 다르게 진화한다면 이는 우주 초기를 기반으로 예측된 것과 국부적 팽창이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은 우주의 초기 팽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암흑 복사, 다운 레이디에이션라고 불리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이 입자들은 표준 물리학 모델의 일부가 아닐 수 있지만 CMB에 영향을 미쳐 예측된 허블 상수를 변경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 불일치가 1세기 이상 우주론의 기초였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수정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관측 기술의 최근 발전은 과학자들이 측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장력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세치형 ES 슈퍼노비 H0 for the Equation of State 프로젝트에서 허블 데이터를 사용한 최신 관측은 더 높은 허블 상수를 확인하는 반면 CMB 연구는 계속해서 더 낮은 값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우주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공간의 구조와 은하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가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는 우리가 팽창 속도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 시계, 시간 측정의 재고, 팽창의 역사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간 경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허블 장력은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통적인 방법들이 필수적인 단서를 제공했지만 이 불일치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대체 우주 시계로 눈을 돌림으로써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의 시간 측정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 장력이 미지의 물리학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측정 오류인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유망한 방법은 거대한 오래된 은하를 자연적인 우주시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은하들은 수십억 년 전에 별을 형성했으며 그들의 화학적 조성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형성 이후 경과된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별을 형성하는 젊은 은하의 별들과 달리 이 고대 은하는 대부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별 집단은 우주 역사 기록 역할을 하며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거리에 있는 유사한 은하들을 추적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는 은하의 극도로 밝은 중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퀘이사는 폭발하고 사라지는 초신성과 달리 장기간 동안 꾸준히 빛나지만 그 밝기가 연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동합니다. 연구원들은 퀘이사 빛의 변동이 그들의 내재적 밝기와 관련될 수 있는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패턴들이 신뢰할 수 있게 이해될 수 있다면 퀘이사는 또 다른 표준 촉광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천문학자들이 우주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의 팽창 속도 계산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합니다. 퀘이사는 초신성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관측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합쳐질 때 그들은 시공간의 잔물결인 중력파, 그래버테이셔널 웨이브즈, 폭발을 생성하며 이는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이 파동들은 예측 가능한 에너지 서명을 운반합니다. 즉, 과학자들은 그 밝기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건이 발생한 거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은 표준 사이렌, 스탠다드 사이런즈 역할을 하여
우주의 팽창을 측정하는 독립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 랄고와 버고 협력에 의한 최초의 중성자별 합병 감지는 이 방법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더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관측됨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전통적인 방법들과는 독립적인 우주 팽창의 타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중력과 우주 팽창의 영향으로 형성된 패턴을 따릅니다. 이 구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중입자 음향 진동, 바우즈, 베리안 어쿠스틱 아설레이션즈 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주가 식기 전에 초기 우주의 뜨거운 플라스마를 통과했던 음파의 잔해입니다. 이 파동의 흔적은 은하들이 배열되는 방식에 뚜렷한 규모를 남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우주자, 카즈믹 룰러를 만듭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해온 속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우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중요한 상호 확인, 크로스책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최첨단 접근 방식은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중성수소, 눈넬 하이드로전에서 방출되는 희미한 21cm 전파 신호에 초점을 맞춘 21cm 우주론입니다. 이 신호는 극도로 약하지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지나 다른 장애물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가시광선과 달리 전파는 광대한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우주 역사의 다양한 시대에서 오는 이 신호를 지도화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 구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초의 은하와 별이 형성되기 이전의 기간인 우주의 암흑시대, 다억 에이지즈를 연구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이 초기 기간 동안 우주가 어떻게 팽창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허블 장력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은 여전히 가장 잘 검증된 우주 시계 중 하나이지만 연구원들은 그들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I형 초신성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는 그들의 환경에 따라 밝기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지 않으면 우주 거리 측정에 작은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신성 물리학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러한 변화를 보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첨단 망원경을 사용하는 새로운 탐사들은 초신성 기반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우주 팽창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블랙홀도 우주 시간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걸친 블랙홀의 수와 분포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패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붕괴될 때 형성되며 합병을 통한 그들의 성장은 우주의 팽창 역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중력파 감지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합병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으로 우주적 규모에서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유망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개발 중인 고감도 장비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극도로 희미한 신호의 감지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파 관측소는 먼 합병의 실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무수한 우주 및 지상 근원의 소음을 걸러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1cm 우주로는 수소 신호를 다른 전파 방출과 분리하기 위해 신중한 보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점차 극복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의 기존 모델을 확인할지 아니면 더 깊은 미스터리를 가리킬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들은 공간과 시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려는 탐구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은하 그림자, 우주 거대 구조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 우주의 거대 구조는 종종 우주 거대 구조로 묘사되는데 이는 수십억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필라멘트, 클러스터, 그리고 공허, 보이즈즈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필라멘트들은 주로 암흑 물질과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하와 은하단이 성장하는 골격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 거대 구조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빛나는 은하와 밀집된 클러스터 사이에는 광대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밀도가 낮아 감지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작은 밀도 요동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수십억 년에 걸쳐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했습니다. 물질이 뭉쳐지면서 길고 가는 필라멘트와 은하와 클러스터가 모이는 밀집된 마디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 사이에는 광대한 은하간 공간이 존재하는데, 물질이 훨씬 더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들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고 확산된 가스, 암흑 물질, 그리고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묘한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와 달리 2.1도 영역의 물질은 너무 희박하여 쉽게 관측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영역을 간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영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퀘이사에서 오는 빛이 우주를 통과할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빛은 이러한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면서 퀘이사 스펙트럼에 흡수선의 미묘한 흔적을 남깁니다. 퀘이사 빛에서 보이는 수소 흡수선의 집합인 나이먼 알파수, 나이먼 앨퍼 포리스트은 우주 거대 구조 내 가스 분포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흡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필라멘트와 그 사이에 덜 가시적인 가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력 렌즈 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암흑 물질의 존재는 배경 물체의 빛을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왜곡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 거대 구조의 가장 희미한 필라멘트를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은하간의 그림자는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질이 우주 거대 구조를 통해 흘러감에 따라 이 영역들은 은하가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역학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는 2.1도 영역의 은하가 새로운 물질을 받는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은하의 진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또한 이 숨겨진 구조물의 분포가 우주 자체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거대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이 은하간 영역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거대 구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암흑 에너지의 본질과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들은 암흑 물질이 우주의 밀도가 높은 부분과 달리 이러한 영역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암흑 물질이 중력 외에 미묘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효과는 다른 힘들이 지배적이지 않은 저밀도 환경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더 자세히 관측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지만, 새로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정교하게 다듬어 이 숨겨진 영역들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 중력의 큰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속받지 않는 중력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력은 자연의 4가지 기본 힘 중 하나로 행성, 별, 은하의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1세기 이상 동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의 영향으로 시공간이 휘어지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수성의 정확한 궤도부터 거대한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는 현상까지 태양계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주적 규모에서, 즉 우주 전체가 작동하는 곳에서 이러한 이해의 균열이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에 대한 관측은 공간이 팽창할 뿐만 아니라 가속하는 속도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이 발견은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을 늦추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 하의 물리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신 팽창은 마치 미확인된 힘이 은하들을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가속되고 있습니다. 방정식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암흑에너지는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이 아니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효과에 대한 대리 개념, 플레이스홀더입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문제는 은하 자체를 볼 때 발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르면 은하의 별과 가스는 보이는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로 중심을 공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이 속도를 측정했을 때 은하 외곽의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중력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엄격하게 작용한다면 이 은하들은 서로 흩어져 날아갔을 것입니다. 대신 마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함께 뭉쳐 있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이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암흑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암흑 물질은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고 그 중력적 영향으로부터만 추론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한다고 믿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작동시키기 위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대신 어쩌면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과학 이론은 설명 불가능한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진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일상적인 힘을 설명하는 데는 매우 정확했지만 우주의 초고속 및 거대한 중력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중력이 먼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뉴턴의 이론을 대체했습니다. 이제 일부 연구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불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뉴턴 역학, 몬디, 마더파인 뉴토니언 다이내믹스 이라고 불리는 대체 이론은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극히 낮은 가속도에서 중력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작용한다고 제안합니다. 은하들이 왜 함께 뭉쳐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물질이 필요한 대신 몬드는 중력 자체가 이러한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제안합니다. 몬드가 암흑 물질 없이 일부 은하 회전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지만 더 큰 우주적 규모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관측된 은하의 분포나 캔비에서 보이는 패턴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력이 우리의 4차원 시공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촉근 이론, 스트링 시리에서 비롯된 이 아이디어는 우주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외에 여분 차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력이 이러한 숨겨진 차원으로 누출된다면 이는 왜 우리가 그것을 우주적 규모에서 더 약하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대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근 이론은 여전히 매우 이론적이며 여분 차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곡률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간을 휘게할 것입니다. 그러나 F.R. 중력 이론에서는 이 관계가 관측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일부 버전은 은하 규모에서 중력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여 잠재적으로 암흑 물질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버전은 가장 큰 우주적 거리에서 중력이 약해져서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고도 우주의 빠른 팽창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엔트로피 중력, 엔트라픽 그래버티으로 이는 중력이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 대신 근본적인 양자 과정의 창발적인 효과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관점에서 중력은 온도와 유사합니다. 즉, 전자기력과 같은 근본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대신 입자들의 미시적 움직임과 배열의 결과입니다. 이 이론은 공간 자체가 일종의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자들이 이 구조 내에서 재배열될 때
우리가 중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통계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엔트로피 중력은 여전히 발전 중인 아이디어이지만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방법을 제공하며 초점을 질량 사이의 힘에서 더 깊은 물리법칙의 효과로 옮깁니다. 한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던 블랙홀조차도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합병에 대한 최근 관측은 예상보다 높은 질량과 비정상적인 회전, 스핀, 배열과 같은 예상치 못한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합병이 중력의 도달 범위의 한계에서 새로운 물리학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중력이 다른 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발적 전자기학, 이머전트 일렉트로매그너티점에 대한 아이디어는 중력과 전자기력이 동일한 근본적인 힘의 두 가지 측면일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연의 기본 힘들을 통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어져 가장 큰 규모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30년대에 발사될 예정인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 리세이는 수십억 광년을 통과하는 저주파 중력파를 감지하여 우주적 거리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실험들은 중력이 미세한 수준에서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징후를 찾아 양자 입자에 대한 중력의 영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양자 중력의 경계는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세계 사이의 다리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는 깊은 미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물체가 공간과 시간을 휘게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전자와 광자와 같은 작은 입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지배하는 양자 역학이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양자 중력 이론을 찾고 있으며 광대한 우주 거대 구조와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양자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단일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질량과 에너지의 영향으로 휘어지는 매끄러운 직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실제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론적 결과가 아닌 확률에 의해 지배되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만약 시공간 자체가 양자 요동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정하는 연속적인 배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된 것처럼 불연속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 공간과 시간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들이 미시적 및 거시적 규모 모두에서 우주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답은 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작은 에너지 루프로 짜여져 있다고 제안하는 루프 양자 중력, 루프 퀀텀 그래버티에서 비롯됩니다. 이 루프들은 3차원 격자와 유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간의 구조 자체가 양자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력 모델에서 중력은 부드러운 힘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구조물의 창발적인 속성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 옳다면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는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 대신 공간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고도로 압축된 양자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촉근 이론에서는 중력이 끈들 사이에 가능한 상호작용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이론은 또한 중력이 다른 힘보다 약한 이유가 우리가 익숙한 4차원 시공간에 다른 힘들이 갇혀있는 반면 중력은 여분 차원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촉근 이론의 일부 버전은 고에너지 입자 충돌에서 생성될 수 있는 미세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하여 잠재적으로 이론을 실험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또한 중력 자체가 근본적인 힘이 아닐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홀로그래피 중력, 할로그래픽 그래버티은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과 같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3차원 공간이 더 낮은 차원의 실제에서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블랙홀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블랙홀은 그들의 표면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면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세계가 더 낮은 차원에 저장된 양자 정보의 투영일 뿐일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경계를 탐험함에 따라 양자 중력을 찾는 것은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스펙트럼 퍼즐은 확산 성간선, 디뷰스 인터스텔러 벤즈즈, 디브즈의 미스터리입니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이 우주를 통과할 때 그것은 광대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을 지나가며 특정 파장을 흡수하여 별빛의 스펙트럼에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흡수선은 우주 지문 역할을 하여 과학자들이 계제 물질의 화학적 조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들 중 일부는 수소, 탄소, 산소와 같은 잘 알려진 원소 및 분자에 해당하며 광대한 빈 공간에 그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기묘하고 미확인된 흡수선, 즉 확산 성간선, 디브즈이 있습니다. 특정 원자나 분자로 추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흡수선과는 달리 디브즈는 알려진 물질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에 처음 발견된 이후 500개 이상의 이러한 띠가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선명하고 명확한 반면 다른 일부는 주변 스펙트럼으로 부드럽게 혼합되어 넓고 확산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 전역의 별빛과 심지어 우리 은하 밖에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도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우주적 근접성은 그들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이든 성간 환경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여야 함을 시사하지만 단일 분자도 그 근원으로 확실하게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DIB 미스터리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이 특징들의 순전한 다양성입니다. 그들의 파장은 환경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데 이는 그들이 단일 유형의 분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 화합물의 패밀리에서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디브즈가 복잡한 유기분자, 아마도 우주에 떠다니는 큰 탄소 기반 구조에서 유래했다고 의심합니다.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파즈는 강력한 후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 분자들은 탄소 원자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의 풍부하고 성간먼지 형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즈는 우주의 혹독한 복사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매우 탄력적입니다. 성간 매질을 표류하면서 그들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브즈의 주요 용의자가 됩니다. 파즈가 은하계에, 특히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영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관측은 파즈가 디브즈의 주요 용의자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분자들이 젊은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이온화되고 흡수 패턴의 미묘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특정 디브즈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 파즈 또는 관련 구조가 관측된 띠 중 적어도 일부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실험실 실험에서는 파즈가 흡수 특성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디브즈의 전체 파장 범위를 아직 일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디브즈가 이온화된 플러린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탄소로 만들어진 속이 빈 세장 모양의 분자입니다. 작은 축구공 모양의 이 구조물은 운석에서 발견되었으며 행성상 성운과 같은 우주 공간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C60+와 같은 특정 플러렌은 디브즈 중 소수와 일치하는 흡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전체 퍼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측된 모든 띠를 설명하지 못하며 성간 화학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이 특징들이 알려지지 않은 성간 광물, 즉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작은 고체 입자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디브즈가 복잡한 분자 시스템의 양자 효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근원이 단순한 화학보다는 근본적인 물리학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지구상에서는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고 오직 심우주의 극단적인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분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추측해왔습니다. 분광학과 망원경 기술의 발전은 디부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 디부즈는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다른 디부즈는 성간 구름의 밀도와 조성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이동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주변 별에서 오는 복사나 우주선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디부즈를 생성하는 분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험실 실험은 분자들을 극심한 자외선 복사, 저온, 고진공 환경에 노출시켜 성간 조건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식별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잠재적 후보들이 우주 조건 하에서 빛을 흡수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학,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역시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큰 분자의 행동을 모델링하고 그들의 스펙트럼 서명을 예측함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탐색의 최신 도구 중 하나는 머신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을 훈련시켜 방대한 양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들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미묘한 패턴을 식별하기를 희망합니다. AI는 수백만 개의 스펙트럼 선을 걸러내고 공간의 다른 영역에서 온 관측을 비교하며 인간이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관관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이 가능한 근원의 목록을 좁혔지만 결정적인 식별은 여전히 일루시브합니다. 비정상적인 비행은 스윙바이, 플라이바이, 이상현상과 그 궤적의 기이함입니다. 중력 보조, 그래버티 어시스트, 기동은 우주 비행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주선이 행성에 가까이 비행하고 그 운동량의 일부를 빌려 추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보이저 탐사선부터 주노와 파커 태양 탐사선, 파워커 솔러 프로브 같은 현대 탐사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심우주 임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선이 행성에 접근할 때 행성의 중력장으로 진입하고 행성 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여 떠납니다. 우주선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정렬되면 행성의 움직임이 그 속도에 더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선은 행성의 궤도에서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를 훔치는 것입니다. 행성의 움직임 변화는 너무 작아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우주선의 움직임은 현대 우주 탐사에 가장 정확하게 계산되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엔지니어들은 확립된 물리 법칙을 사용하여 우주선이 행성과 달을 선회할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우주선이 지구 스윙바이 기동 중에 작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속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스윙바이 이상현상, 플라이바이 어나멀리이라고 불리는 이 편차는 초당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사례는 1990년 나사의 갈릴레오 우주선이 목성으로 가는 길에 지구를 지나칠 때 주목되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였을 때 그 속도는 계산된 것보다 약간 더 많이 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윙바이 후 갈릴레오의 속도가 8.949189m/초가 될 것으로 신중하게 예측했지만 측정한 결과 우주선은 예상보다 3.92mm/초 더 빨랐습니다. 당시에는 이 차이가 너무 작아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사소한 측정 오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작은 변화가 중요할까요? 이처럼 미미한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 항법에서는 작은 불일치조차 중요합니다. 잘못된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잘못된 궤도에 진입하여 목표물을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추적 장비에 가능한 모든 오류를 확인했지만 데이터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속도 변화는 실제였지만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스윙바이가 분석되면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니어 슈메이커, 알 슈메이커, 우주선도 소행성 연구를 위해 지구를 지나칠 때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증가, 이 경우에는 초당 13.46mm를 경험했습니다. 나사의 커시니 탐사선, 1999년 과 유럽 우주국의 로제터 임무, 2005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신중한 계산은 속도를 예측했지만 우주선은 결국 예상보다 약간 더 빨리 이동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 이상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추적 장비의 오류나 사소한 계산 착오와 같은 재래적인 설명은 배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효과는 실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이상 현상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무작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가속도의 양이 우주선이 지구를 지나갈 때의 궤도 각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 이상 현상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거대한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한다고 예측하며 일부는 행성 근처에서 우주선 움직임을 미묘하게 변경하는 추가적인 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존 버전 중 어느 것도 이 정도 규모의 효과를 예측하지 않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구는 완벽한 구체가 아니며 극에서 약간 납작하고 그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중력이 지나가는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중력장의 미묘한 변화가 우주선 궤도의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 예상치 못한 속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아직 상세한 모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이상 현상이 간과된 대기 효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대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우주로 확장되며 높은 고도에서도 소량의 공기 입자가 존재합니다. 우주선이 약간 더 밀도가 높은 대기 영역을 통과하면 미세한 항력, 드래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 역시 문제가 있는데 이 비행들에서 보이는 가속도의 양은 알려진 상층 대기의 밀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일부는 열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주선은 탑재 장비와 햇빛으로부터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이 불균일하게 방출되면 비대칭 열복사라고 불리는 효과인 작은 추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어니어 탐사선과 같은 다른 우주선에서도 관찰되었는데 그들의 전력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점진적으로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스윙바이 이상 현상의 경우 가속 패턴이 열복사로 예상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더 논쟁적인 물리학자들은 움직임의 법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물체가 지구의 회전에 대한 높은 속도로 이동할 때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눈에 띄게 된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순전히 가설적이지만 우주 비행의 이상 현상이 거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궤도는 뉴턴의 중력에 기반한 예측과 일치하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자체가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도입했을 때에야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이 효과가 우주선이 지상 관제소와 무선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선은 그것들로부터 전파를 반사하고 신호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추적합니다. 만약 우주선의 환경, 예상치 못한 대기 상호작용 또는 모델링되지 않은 복사 효과에 있는 무언가가 이러한 신호의 미묘한 왜곡을 일으킨다면 이는 실제 속도 변화 없이 속도 변화의 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스윙바이 이상 현상은 여전히 미해결입니다. 2013년 지구를 지나친 주노 탐사선과 같은 일부 우주선은 설명할 수 없는 가속을 보이지 않아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상 현상이 계산상의 단순한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면 모든 우주선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스윙바이에 대해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우주국들은 이상 현상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궤도 각도 및 고도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테스트할 특정 스윙바이 실험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주 임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 이상 현상을 위한 특별한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해 과거 비행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우주 시대에도 탐사 과정에는 눈에 띄는 곳에 숨겨진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스윙바이 효과는 작고 대부분의 우주 임무에서 그들의 경로를 크게 변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미묘한 힘에 대해 배울 것이 여전히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침묵의 개척자들은 인구 3형별, 파퓰레이션 3스타워즈에 찾기 어려운 집단을 찾습니다. 우주에서 최초의 별들은 130억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별도 직접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3형별이라고 불리는 이 고대 별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들과 매우 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는 현대 별들과 달리 이 최초의 별들은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유일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 거의 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속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여 극도로 뜨겁게 타올랐고 격렬한 폭발로 생을 마감하여 이후 세대의 별과 행성에 필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파종했습니다. 인구 3형별의 존재는 우주론의 근본적인 예측입니다. 그들은 은하, 태양계, 심지어 생명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우주적 순환의 첫 단계를 책임졌다고 여겨집니다. 수십 년간의 탐색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아직 이 별들 중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도전 과제는 그들이 우주의 가장 초기 시대에만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빅뱅 후 약 수억 년, 최초의 은하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을 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후기 별들과 달리 이 최초의 별들은 극도로 수명이 짧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만 년 만에 핵연료를 다 태우고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인구 3형별은 오래전에 사라져 천문학자들에게 그 존재를 감지할 간접적인 방법만 남겼습니다. 이 고대 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주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멀리 볼수록 더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과 같은 망원경은 인구 3형별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을 수 있는 고대 은하를 찾기 위해 하늘을 샅샅이 뒤져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최초의 별들과 블랙홀이 우주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가장 먼 은하에서 그들의 빛의 증거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인구 3형별을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초기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별들은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별에서 발견되는 무거운 원소가 부족한 매우 특정한 스펙트럼 서명을 가질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은하에서 오는 빛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별들의 징후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오늘날 우주의 화학적 조성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인구 3형별이 한때 만연했다면 그들은 강력한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무거운 원소를 우주로 흩뿌렸을 것입니다. 고대 가스 구름과 우리 은하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별들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 최초의 별들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일부 늙은 별들, 즉 극저금속 성별, 얼트라 메텔 포어 스타워즈,
극도로 낮은 수준의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오래전에 인구 사명 초신성에 의해 풍부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구 사명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는 멀리 떨어진 퀘이사의 관측에서 비롯됩니다. 이 퀘이사에서 오는 빛은 지구로 오는 길에 고대 가스 구름을 통과합니다. 이 구름들 중 일부는 극히 낮은 양의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들이 인구 사명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사명별의 직접적인 관측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별들이 원래 가정했던 것만큼 거대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더 오래 지속되어 우주의 매우 먼 지역에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일부 인구 사명별이 폭발하기 전에 블랙홀로 직접 붕괴되어 그들을 감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별들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우주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희귀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는 은하들이 충돌하고 블랙홀이 빠르게 성장하는 혼란스러운 고지였습니다. 인구 사명별이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면 그들은 원래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덜 흔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별들을 찾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근원을 발견하는 임무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탄소 원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산소 분자, 그리고 지구 핵의 모든 철 원자는 별 내부의 핵 반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구 사명별을 찾는 것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제공하여 최초의 별 세대가 모든 것의 무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별의 창조 재고찰은 금속 함량과 최초의 별의 탄생입니다. 현대 우주에서 별의 탄생은 잘 이해된 과정을 따릅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여 핵융합이 점화될 때까지 가열되는 밀집된 핵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천문학자들이 금속 함량, 메털리서티이라고 부르는 무거운 원소의 존재를 포함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금속 원소는 가스 구름을 냉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새로운 별로 응축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속도 생성되지 않았던 우주 초기에는 별 형성 과정이 매우 다르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인구 사명별은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유일한 원소인 수소,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으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원소들은 빅뱅에서 직접 왔으며 균일하고 뜨거운 상태로 우주를 채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의 작은 변동으로 인해 가스가 뭉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최초의 원시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영역들 내에서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었을 것인데 이는 금속 냉각이 훨씬 덜 효율적이었던 우주 초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의 별 형성 영역에서는 탄소와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열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가스 구름이 더 작은 조각으로 분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태양과 같은 작은 별부터 수명이 짧은 거대한 별까지 다양한 크기의 별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우주 초기의 금속이 없는 환경에서는 가스 구름이 쉽게 냉각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작은 별들로 쪼개지는 대신 훨씬 더 큰 별들, 아마도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몇 개의 거대한 별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금속 부족으로 인해 초기 별들이 현대 별들보다 훨씬 더 거대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거운 원소의 냉각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가스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뜨겁게 유지되어 더 작은 조각들의 붕괴를 지연시키고 거대한 덩어리가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일부 추정치는 인구 사명별이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질량에 도달했을 수 있으며 오늘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표면 온도를 가졌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별들은 극도로 밝아서 엄청난 양의 자외선 복사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최초의 별들은 우주 초기의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화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복사는 주변의 수소를 이온화하여 양성자와 전자로 분해했습니다. 제이온화 시대, 에폭 오브 라이어니제이션,
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우주를 주로 중성가스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온화된 상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인구 사명별 형성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그들이 정확히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부 모델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로 거대했다면 그들은 극도로 강력한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하여 그들의 물질을 우주로 완전히 분산시켰을 것입니다. 이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은 직접적인 잔해를 남기지 않고 오직 화학 원소만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구 사명별이 더 작았다면 그들은 더 오래 지속되었거나 심지어 블랙홀로 붕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초기의 금속 함량은 이 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우주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영역은 가스 밀도가 더 높았고 다른 영역은 더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최초의 별들이 모두 극도로 거대하지는 않았을 수 있으며 특히 초기 별 형성이 가스를 소량의 무거운 원소로 풍부하게 만든 영역에서는 더 다양한 크기로 형성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세대는 금속이 없었지만 그들의 초신성은 주변 가스를 무거운 원소로 빠르게 파종했습니다. 이는 다음 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우주가 이미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때때로 인구 2형별, 파퓰레이션 2 스타어즈 이라고 불리는 2차 초기 별들이 원시가스와 풍부해진 가스의 혼합으로 형성되어 원래의 인구 3형별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구 3형별은 나중에 볼 수 있는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초기 우주에서 관측된 드문 초발광 초신성, 하이퍼루머너스 슈퍼노비, 이 최초의 거대한 별들의 잔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랙홀의 변칙성은 질량, 회전 및 행동의 이상현상입니다.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그들의 질량, 회전, 스핀, 그리고 전하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단순한 물체로 간주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매개 변수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관측은 모든 블랙홀이 예상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관습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표준 모델에 도전하는 비정상적인 회전, 질량 또는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칙성은 천문학자들로 하여금 블랙홀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2015년 라이고가 최초의 확인된 중력파를 감지했을 때 블랙홀 합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근원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한 쌍의 합병하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 가장 잘 알려진 블랙홀은 죽어가는 별에서 형성되고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거나 수백만 또는 수십억 태양 질량에 달하고 운하 중심에 위치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이고가 감지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30배로 전형적인 항성 질량 블랙홀보다 훨씬 크지만 초거대 질량 상태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러한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직접 붕괴의 결과, 즉 거대한 별이 초신성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작은 블랙홀과의 연속적인 합병을 통해 성장한 것일까요? 일부 이론들은 이러한 물체들이 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주 초기의 밀도 요동에서 형성된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회전은 블랙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블랙홀은 형성될 때와 다른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전을 얻지만 그들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유래했다면 그들의 회전은 일반적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합병하는 블랙홀의 관측은 그들의 회전이 엇갈려 있으며 하나 또는 둘 다 시스템의 궤도 운동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적어도 일부 블랙홀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유래했으며 아마도 밀집된 성단에서 형성되어 공통의 전구체 별에서 함께 진화하는 대신 상성계로 포획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블랙홀이 붕괴하기 전에 회전할 수 있는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한계는 한계라고 불리며 블랙홀의 회전과 질량의 비율에 의해 정의됩니다. 일부 블랙홀은 이 경계까지 곧바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며 공간이 그들 주위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뒤틀리고 끌어당겨질 정도로 빠르게 회전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일부 블랙홀이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회전하거나 전혀 회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특히 블랙홀이 물질을 활발하게 끌어당기는 시스템에서 이상한데, 이는 강착, 어크리션 과정이 가군동량을 전달하고 블랙홀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이 많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역사에서 무언가가 이 과정을 방해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일부 블랙홀이 질량을 비대칭적으로 방출하는 고에너지 초신성 폭발로 형성되어 순회전, 내스핀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될 질량 범위에 존재하는 블랙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질량 간극, 매스갑이라고 불리는 약 50에서 120 태양 질량 범위는 표준 별 진화를 통해 블랙홀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이는 이 범위의 별들이 쌍불안정 초신성, 페어 인스터빌러티 슈퍼노버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겪는데, 여기서 그들이 너무 격렬하게 폭발하여 블랙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측 결과는 이 금지된 영역에 바로 블랙홀이 있음을 드러냈으며, 이는 우리의 별 폭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이 블랙홀들이 이전의 합병이나 직접 붕괴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편 극단에서는 중간 질량 블랙홀, 인벨처즈, 이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항성 질량 블랙홀과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약 100에서 10만 태양 질량 사이의 아인베즈는 이상하게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론들은 아인베즈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구성 요소로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잠재적인 후보는 소수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력파에서 합병이 이 질량 범위의 블랙홀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가능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는 밀집된 성단이나 외소 운하의 중심에서 식별되었습니다. 인베즈가 실제로 존재하고 흔하다면 그들은 블랙홀이 항성 규모에서 초거대 규모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잃어버린 고리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의 본질조차도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 모델은 블랙홀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의 지평선이 없는 그라바스타, 그러베스타어 또는 퍼즈볼과 같은 기이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블랙홀로 인식하는 것은 대신 양자 효과가 완전한 붕괴를 방지하는 이상한 물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중력파 신호의 일부 변칙성과 고에너지 우주선의 관측은 일부 연구원들로 하여금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랙홀은 항상 신비로웠지만 이러한 변칙성은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관측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중력, 별 형성, 그리고 우주의 극한 물리학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더 많은 편차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관측소, 차세대 중력파 감지기, 그리고 향상된 고에너지 관측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거나 훨씬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세한 속삭임은 은하 중심에서 오는 변칙적인 전파 방출을 탐사합니다. 우주 공간은 고에너지 감마선부터 부드러운 장파장의 전파 신호에 이르기까지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방출의 용광로입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수많은 신호 속에서 천문학자들은 어떤 표준 예측과도 일치하지 않는 기묘하고 변칙적인 마이크로파 방출을 발견했습니다. 별 형성 영역이나 캔비와 같이 잘 이해된 근원에 연결된 다른 방출들과 달리 이 마이크로파는 확립된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간먼지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먼지는 다양한 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기묘한 마이크로파 빛은 예상되는 어떤 모델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캠비를 지도화할 때 그들은 우리 은하 내부에서 오는 신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전 과제는 싱크로트론 복사와 같은 정경 방출이나 따뜻한 먼지 입자에서 나오는 열폭사로부터 TMB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캠비 데이터를 정화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마이크로파 범위에서 추가적인 구성 요소, 즉 미확인된 방출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마이크로파 빛에 대한 가장 초기의 징후 중 하나는 1990년대의 코브 위성에서 비롯되었고 이어서 더블락비 및 플랑크 위성에 더 정확한 관측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은하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10에서 60GHz 주파수 범위에 확산되지만 주목할 만한 방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칙성은 강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예상되는 근원 없이 은하의 여러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된 설명 중 하나는 회전하는 먼지 입자였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성간 복사나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빠르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나노미터 크기의 이 입자들은 소형 안테나처럼 작동하여 회전하면서 마이크로파 복사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작은 먼지 입자들이 우리 은하에 풍부하고 이론적으로 신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전하는 먼지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교해졌지만 방출의 분포나 강도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변칙적인 마이크로파가 먼지와 우주선 사이에 미확인된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은 항상 별먼지와 충돌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먼지 입자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이시킨다면 그들은 희미하지만 널리 퍼진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주선 상호작용을 변칙적인 방출의 정확한 주파수 범위와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자기장은 매우 복잡하며 광대한 공간에 걸쳐 확장되어 전하를 띤 입자 및 먼지와 상호작용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온을 포함하는 일종의 자화된 입자가 이 기묘한 마이크로파 서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입자들이 자기장과 정렬되고 특정한 방식으로 회전한다면 그들은 마이크로파를 방출하여 전반적인 변칙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칙적인 마이크로파 방출이 성간 먼지와 관련된 보편적인 과정이라면 그것은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일부 연구는 다른 은하에서도 유사한 방출을 시사했지만 신호가 약하고 다른 근원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 현상이 우리 은하에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감지하기 더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플랑크 위성은 우리 은하의 마이크로파 방출에 대한 가장 상세한 지도 중 일부를 제공하여 과학자들이 먼지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일 모델도 관측된 변칙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방출은 전통적인 열복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알려진 비열적 과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성간먼지의 미확인된 속성, 은하 환경 내에 인식되지 않은 상호작용, 또는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천체 물리학적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우주선이 기묘한 입자 상호작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엑시온, 엑시언즈, 과 같은 특정 가설적인 입자는 특정 조건에서 광자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은하 전체에서 발생한다면 희미하지만 감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서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엑시온은 암흑물질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이론적 입자이며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들의 상호작용이 천체 물리학 데이터에서 보이는 예기치 않은 신호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양자장 이론에서 빈 공간은 실제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성되고 사라지는 가상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정 모델은 이러한 요동이 광대한 거리에 걸쳐 작지만 측정 가능한 에너지 방출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러한 양자 효과가 성간 매질에서 마이크로파를 생성한다면
이는 표준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는 새로은 유형의 물리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학을 언급하는 데 신중합니다. 천문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호는 종종 진정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알려졌지만 오해된 과정으로 판명됩니다. 우주적 발견의 역사는 초기 미스터리가 결국 더 나은 데이터와 개선된 모델로 해결된 예로 가득합니다. 변칙적인 마이크로파 방출도 이 패턴을 따를 수 있습니다. 먼지의 이전에 간과된 속성과 같은 평범한 무언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진공 챔버와 레이저 유도 반응을 사용하여 성간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입자들이 복사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일부 실험은 특정 조건 하에서 마이크로파와 유사한 방출을 성공적으로 생성하여 먼지의 이전에 간과된 특성이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실험실에 통제된 조건은 은하의 광대하고 복잡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이러한 발견을 완전한 천체 물리학적 설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나사의 스파차렉스 임무와 같은 장비는 여러 파장에서 하늘을 지도하여 성간먼지의 조성과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방출에서의 그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이 발전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더라도 설명되지 않은 마이크로파의 속삭임은 남아있으며 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귀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자기장의 미스터리는 우주 자기장의 형성과 역할입니다. 우주 자기장은 우주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를 꿰뚫고 은하간 공간을 가로지르며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주 자기장은 우주를 형성하는 가장 덜 이해된 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를 지배하는 중력이나 많은 천체 물리학 연구의 초점이었던 암흑 물질과는 달리 자기장은 종종 간과되지만 별의 형성에서부터 은하의 진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서 자기장은 별과 행성 주변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흑점, 플레어, 그리고 우주로 전하를 띤 입자를 방출하는 것을 담당하는 극도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유해한 우주 복사로부터 행성을 보호하여 극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행성 및 항성 자기장은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더 큰 우주적 그림에 관해서는 자기장의 역할이 훨씬 덜 이해됩니다. 은하계 규모에서 관측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가 대규모 자기장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들은 행성이나 별의 장보다 약하지만 광대한 거리에 걸쳐 확장됩니다. 우리 은하에서 자기장은 나선 팔과 일치하여 은하의 구조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사한 패턴이 다른 나선 은하에서도 감지되었으며 이는 자성이 그들의 형성 및 진화에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 자기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우주 초기부터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순간의 우주는 전하를 띤 입자로 가득 찬 뜨겁고 밀도가 높은 플라스마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이 플라스마의 작은 불균형이 약한 씨앗 자기장, 시드 매그네틱 필즈를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장들은 난류와 성간가스의 움직임과 같은 과정을 통해 증폭되어 오늘날 보이는 대규모 장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기장이 은하 자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은하 내의 이온화된 가스의 움직임은 기존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발전기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기 효과는 은하들이 우주적 시간 동안 그들의 자기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과정만으로는 관측된 은하 자기장의 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 은하가 상호작용하고 충돌함에 따라는 불분명합니다. 자기장은 가스의 움직임을 형성하여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결합된 은하들의 거대한 집합체인 은하단에 대한 관측은 자기장이 우주의 거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는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가 자화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은하간 공간에서 물질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 Z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제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또는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이 Z는 블랙홀 근처의 자기장선의 뒤틀림과 늘어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기력이 중력 및 플라스마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블랙홀 주변 환경과 퀘이사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나 전파와 달리 자기장은 직접적으로 관측될 수 없습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한 가지 기술은 빛이 자화된 공간 영역을 통과할 때 그 편광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시선 방향을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강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기장 선 주위를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공간을 여행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자기장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자기장이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자기장이 우주 초기의 극한 시기에 암흑물질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미궁은 시간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우주 시간 여행의 가능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은 항상 앞으로 흐르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순간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시간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휘어지고 늘어나고 심지어 느려집니다. 그것은 속도, 중력, 그리고 심지어 우주 자체의 구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행동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간을 통해 여행하는 시간 여행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혹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 시간 지연 효과는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작지만 물체가 빛의 속도에 접근할 때 극적이 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고속 여행이 다른 속도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다른 속도로 미래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궤도를 도는 사람은 예를 들어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사람에 비해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늘어나고 느려질 수 있다면 현재 이해되고 있는 물리법칙은 시간이 이론적으로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해법을 허용합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개념 중 하나는 닫힌 시간골 곡선, 클로즈드 타임라인 커브, CTC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시공간에서 그 자체로 반복되는 이론적인 경로입니다. 그러한 곡선이 존재한다면 물체나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서 시간상의 더 이른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한 일부 해법은 거대한 회전하는 물체가 시공간을 시간이 여행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뒤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거대한 회전하는 블랙홀이나 심지어 은하 전체가 시간 루프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웜홀즈, 도시간 여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웜홀이 공간의 두 먼 지점을 연결하고 그 한쪽 끝이 다른 쪽보다 더 강한 중력적 시간 지연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통과하는 여행자는 다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웜홀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불안정하고 너무 빨리 붕괴하여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해도 음의 에너지를 가진 기묘한 형태의 물질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충분한 양으로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이론들은 두 우주끈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면서 서로 가까이 지나갈 경우 시간 여행을 허용하는 시공간 구성을 생성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웜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는 여전히 순전히 이론적입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상대성 이론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과거로의 여행은 더 깊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할아버지 역설, 그랜파더 패러닥스로 누군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존재를 초래한 사건을 변경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습니다. 성공한다면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역설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주가 그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정하거나 과거로의 여행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대신 대체 타임라인을 생성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멀리 떨어진 퀘이사를 연구할 때 그들은 그들의 빛의 변동이 예상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것이 시간 지연의 또 다른 효과라고 믿습니다. 이 물체들이 우주가 더 젊고 더 빠르게 팽창했을 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